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어떤 변화들은 당연히 우리의 자산 가치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중요한 게 이건 거죠. 모든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진화되는 거겠죠.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렇게 커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성이 아니죠. 감정과 또한 감정 그리고 이성 이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게 또 인간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사회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만든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30, 50 클럽이다 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에서 3만 달러 정도를 기록한 나라들 이런 식으로 하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구가 많이 있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전 산업이죠. 전 산업. 웬만한 산업들. 이렇게 첨단 산업이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바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광물업까지 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산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대신 인구가 150만 명 정도 거나 아니면 서울 인구보다 더 작은 500만 명 인구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산업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금융업 그리고 연구 개발업까지는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인구가 작으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거의 전 산업을 다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농업부터 시작해서 의약 사업,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산업까지 대부분들 하는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1992년도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커갔다는 게 보인 거죠. 대한민국 그리고 2018년도에 3만 달러 국가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원 한 10년 정도의 어떤 염원이 2018년도쯤을 해서 그러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 19년 그 정도의 어떤 염원이 이루어졌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 같은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이후의 삶들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본다면 일본도 1992년이죠. 1992년도에 그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정도 지점이죠. 이 정도 지점에 일본이 진짜 3만 달러 국가 정도 들어왔다는 거죠. 3만 달러 정도의 국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1인당 그 정도의 어떤 소득이죠. 소득이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1인당 국민 한 명 한 명의 어떤 가치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기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기사를 찾아본다면 20대들의 어떤 억대 연봉이죠. 1억대 연봉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기까지 이전을 본다면 일본이라는 게 GDP라든지 실질 GDP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취업률은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취업이 굉장히 잘 되면서 노동 시간 자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1992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어떤 모습들이 과거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저성장 시대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시대의 어떤 마지막 꼭지점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폭발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더라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일의 같은 경우는 1995년도죠. 1995년도라면 바로 이 지점일 거예요.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 여러 가지의 주택 가격 지수를 본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던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급격하게 오르던 모습들이 대략 15년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독일도 이 기점을 해가지고는 그러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우하향 또는 어떤 그것들을 지켜가고 있는 그냥 횡보 또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한 10년 가까이 보여준 거죠. 10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또 한 6년 정도를 한다면 한 15년간의 어떤 폭등 장세 이후에 한 15년간 정도는 하락기,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4만 달러, 4만 7천 달러로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요즘에 어떤 독일 어떤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임대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나게 올라간 그 상승세, 또는 뭐 부동산 가치의 상승,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독일의 주식 시장의 어떤 활기,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바로 이 기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하락세라든지 안정세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긴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97년이라면 1997년 바로 이 시기라면 1997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미국한테는 97년이 어떤 거냐면 워렌 버핏이죠. 버핏이 어떤 버핏 지수와 같이 미국의 어떤 주식 시장과 어떤 미국의 GDP가 동일화되는 시기 자체가 1997년도 그 정도일까? 1997년도 그 정도부터 미국의 어떤 GDP와 미국의 어떤 시가총액이 어떤 균형점을 이루던 시기라고 말하는 게 한 1997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뭐 2년 정도 후에 어떤 대폭발 시기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97년도 이후로부터는 어떤 그게 내려오면서 2000년대 IT 버블이 터지면서죠. 1999년도부터 2000년도 그 사이부터 흔들렸던 게 드디어 터지면서 무너져 내려오는 바로 그 시기가, 미국도 바로 그런 시기에 앞다투는 어느 정도 시차는 한 1년 정도 있겠지만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2000년도에 3만 달러를 찍고 나서 2000년도에 3만 달러를 찍고 나서 꾸준히 상승해 준 거죠. 그리고 3만 달러에서 지금 6만 달러로 가는 바로 그 시기죠. 바로 그 시기에 바로 6만 달러로 들어가는 시기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6만 2천이니까 2017년도부터죠. 그럼 2017년도니까 바로 이 시점이죠.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블 치는 거죠. 더블이 보이죠. 왜냐면 이 선이 5천선이니까 이 선이 6만 원 가는 바로 그 선이 더블 선이죠. 여기서 5천선에서 만선을 돌파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가는 시절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3만 달러 국가의 어떤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6만 원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절이죠. 그래서 어떤 삼자와 굉장히 우리 인간이 어떤 뭔가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소수의 어떤 정의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소수 뭐 그런 느낌과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다면, 유럽이란 것은 뭐 프랑스의 2004년, 이탈리아 뭐 2004년, 영국의 2002년 바로 이 시절이죠. 이 시절에 어떤 전부적으로 바로 이 시절이 2014에서 어떤 유럽이란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3만 달러 국가 이상으로 올라갔던 시기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2007년 정도에서 전부 위기를 맞게 된 거. 그러니까 2004년 정도에 이미 3만 원 찍었으니까 3만 찍고 나서 2005년, 2006년 정도에까지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3만 달러를 찍기 전까지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국가가 굉장히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막 올라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효율성의 시기였다면 어느 정도의 레벨대에 도달한다면 효율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인권일 수도 있는 거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과정들처럼 뭔가 좀 답답해지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점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색채는 지워지고 뭐 공정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죠. 적폐청산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효율성을 놓치고 뭔가 새로운 지금까지 그 효율성에서 낙오됐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어떤 국가적 사회적 변화들이 그런 것들이 관측되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인구가 뭐 150만이라는 국가에서 과연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인구가 뭐 5천만 명, 1억 명 된다면 이런 효율성 안에서 사람들이 효율성이라는 곳에서 소외돼 버린 층, 그래서 한 3천만 명 정도는 그런 효율성,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막 갔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뭐 3천만 명 정도
반 틈은 거기서 낙오되고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냐? 막 요런 느낌으로 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정점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변화 같은 거를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제 3만 달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떤 대한민국이 3만 달러로 올라가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이죠.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시기 정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따라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그 정도 가면 어떤 국뽕에 차오를 수 있는 거죠. 국뽕에 차오르고 그런 민족들이 해냈다는 그 어떤 기대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쌓이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1만 달러 시대 때는 대한민국이 어떤 1만 달러 시대 때는 뭐 1만 달러로 갖고 노는 거 1만 달러로 갖고 노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이 2만 달러로 올라가는 그 시기죠. 그 시기부터 대한민국이 2만 달러로 갖고 노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3만 달러 올라가서 3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한번 갖고 놀아보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과거에 1만 달러 시대에서 6점이죠. 1만 달러 시대의 6점에서 2만 달러 시대에 12점으로 바뀌고 3만 달러 시대에 18점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늘어난 점수를 가지고 내가 뭐 상향 지원을 좀 하겠다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기존에 1만 달러 시대 때 내가 100점으로 들어왔던 대학교가 2만 달러 시절이 됐더니 200점이 됐으니까 내가 100점일 때 들어왔던 이 학교에서 200점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점수를 한 180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나 180에 이 학교로 들어온 거다라고 말할 이 80만큼을 더 끌어올려 보겠다는 이 심정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은 마찬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시대 우리가 3만 정도에 들어간 다음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이념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비슷한 위치의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 이후의 삶들은 이제 보자면 이 시기에 들어갔던 일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993년도에 어떤 노조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노조 가입 수가 줄어들면서 노조 가입 수가 그 다음부터 붕괴되는 거죠. 10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10년 동안 붕괴되면서 그 모습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죠. 노조 단체가 만 개 정도 된 노조 상태가 사라지고 뭐 인구적으로 보다면 400만 명 정도의 어떤 노조인들이 떠나게 되는 모습. 뭐 고령화라 할 수도 있고 인구 감소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 동안 인구는 여전히 뭐 1억 명 정도를 지켜가고 있었지만 어떤 생산 인구의 어떤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제가 무너지면서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어떤 그 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시민 투쟁이라든지 노동 투쟁이 확 줄어드는 거죠. 정치 참여도 확 줄어드는 거고 결국 각자 도생의 어떤 시기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1998년도 13%였던 미국 노조의 어떤 조직률이 2019년도까지 돌아오면서 한 10% 정도로 어떤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6만 달러로 올라가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어떤 3만 달러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경제가 상승했으니까 이 이후의 삶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미국이란 나라가 6만 달러로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 자체가 미국에서 약간 보이는 거죠.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그토록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죠. 뭐 의료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좀 지금의 어떤 소외된 사람들, 가정들한테 의료 혜택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의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지금까지 어떤 월급이라든지 임금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좀 더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줬던 이 법인세 혜택들을 줄여서 이런 것들을 서민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제 6만 달러 국가로 도달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볼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독일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김종인이라는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당 대표로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이제 노동 개혁의 모습을 찾겠다 해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2020년도에 보면 최근에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하르츠 계획이라는 게 2002년도죠. 2002년도니까 2001년도부터 어떤 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995년도에 찍고 나서 한 6년이 지나서 이게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나온 게 뭐냐? 직접적인 원인은 2002년도에 노동고용청이 80년대부터 통계자료를 뭐 조작해 왔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젊은 층이죠. 젊은 층. 지금 어떤 생산 가능 인구를 할 수에서 아니라 지금 바로 사회에 들어와야 되는 그 층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계청이 숨기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통계청이 숨기고 있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통계청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통계청에 대한 불신. 통계청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들처럼 그런 것들이 드디어 공개되면서 결국엔 노동개혁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겠죠. 이런 실업률에서 벗어나서 그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노동개혁을 해야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3만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이죠. 그 고통에 지금 일어난 어떤 경제 성장률이 미비화되고 어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뭔가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노동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합의점에 도달했고 그 합의점을 이끄는 게 폭스바겐사 노동 이사인 하르츠가 위원장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이 하르츠 개혁인 거죠. 결국은 그런 개혁들의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노조에 대한 불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노총이라든지 뭐 민노총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그런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죠. 대한민국이 1만 달러, 2만 달러 있을 때는 이 세력들이 지켜서 우리 노동시장을 지킨다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과거와 뭔가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3만 달러에서 다시 2만 달러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앞에 갔던 우리의 선배 같은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3만 달러 올라갔던 것처럼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올라가고 2만 달러에서도 3만 달러 올라가려는 이런 나라들은 또 대한민국이 보여줬던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 마찬가지로 어떤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자산 시장의 어떤 거품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고 그러겠죠.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3만 달러 도달했다가 다시 무너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있죠.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반면에 이렇게 보시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그래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어떤 성장해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스페인이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옆에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약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인구 어느 정도 되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15,000에서 한 2만 정도 넘어가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국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을 또 찾아본다면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죠. 최근에 1만 달러로 올라섰던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뭔가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줄 거고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나올 수도 있는 국가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체코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태국 같은 경우에도 한 7천 정도죠. 그래서 1만 달러 국가 정도 갔을 때 어떤 그 모습을 어떤 시위에 대한 모습 아니면 부정부패라든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태극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더라. 그래서 태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도 1만 달러가 가려면 한 30% 정도 더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그 국가들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어떤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래도 형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말레이시아 정도
보여질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정도 있을 것 같고, 뭐 동유럽에서 체코와 폴란드, 어떤 동유럽의 어떤 모습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또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우리의 경제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 그다음 세계의 경제,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면에 있는 문제들에서 뭐 이렇게 넓게 보냐면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김종인 대표가 어떤 하르츠 개혁을 꺼내든 이유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독일이라든지 독일에서 어떤 그죠, 가장 강성할 수 있는 자동차 노조가 어떤 개혁을 꺼내들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오는 어떤 삶의 어떤 변화들을 느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여기서 이런 위기가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빠르게 수습하면서 뭐 4만 달러 국가로 굉장히 더 빠르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이제 투자해 놓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웃겠지만, 그러게 굉장히 힘들고 정치적으로 이게 스크램, 굉장히 어떤 충돌, 크러쉬한 상황이 발생된다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뭐 좀 아픔이 오는 단계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뭐 성숙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또 멈춰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북한과의 어떤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활력을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잘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미래는. 그러나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어떤 딱 내국이죠. 국내 안에서만 어떤 돌아가는 형상은 우리의 어떤 삶들은 이제 좀 보인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